신중년이 되면 각 기관의 노화와 함께 여러 가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노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각 기관마다 국소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이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구독자님의 만성질환으로 앓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특별하게 음식도 여러 가지로 잘 가려서 드시고 소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만성적으로 앓고 계신 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건강 가득 행복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역류성 식도염 증상 사례는 이렇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타들어가는 듯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로 달려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상당히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 약을 마치 상비약처럼 구비해서 드시고 있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식도와 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도는 우리가 음식을 삼키게 되면 위로 내려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가 삼킨 음식물인 밥이나 고기 등등 이런 음식물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고 심지어는 병행용까지 제균하는 역할까지 해서 영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 업무 분장 중에서 식도와 위 사이에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이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면 이것이 위로 내려갈 때 관략근이 벌어져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게 하고 또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발산되는 강한 산성 물질에 의해서 위 점액에 의해서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략근이 꽉 조여져서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 사람의 인체 설계가 이렇게 오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생물 시간에 기억이 희미하게나 남아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식도와 위가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식도를 타고 내려온 음식물들이 위에서 열심히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도의 아랫부분에 있는 관략근이라는 부위가 고장이 나서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화 과정에 있는 이 음식물들이 식도를 타고 역류되는 현상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도와 위의 역할 업무 분장을 볼 때 당연히 위는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나와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병균도 제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 보니까 나는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위산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 가운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국소적인 처방에만 의존하다 보니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만을 노린 각종 처방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해보고 분석해 본 내용을 특성 요인들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각도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가 나에게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과 종합적인 각도에서 처방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특정 요인도에 의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관략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분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신중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혈압 약제 등 상시 약물 복용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혈압 약제, 영양제 등등이 관략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료약, 즉 위산 분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약 자체에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약을 2주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이 더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역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관략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관략근에도 영향을 주고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요인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과음, 흡연, 폭식, 비만이 내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식도와 붙어있는 관략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고지방 음식 식품, 초콜릿, 커피 등을 많이 드시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관략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대책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중년이 되면 각 기관의 노화와 함께 여러 가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노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각 기관마다 국소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종합병동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노년내과 전문의와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약물 복용을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여실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식단 관리를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황토길 맨발 걷기와 같은 운동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도 잘 취하게 하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길 맨발 걷기 열심히 해보시고, 또 식단 관리,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식단 관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약의 복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나가고, 또 그 결과를 노년내과 전문의와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를 줄여나감으로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 역시 신중년들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특정 요인 분석에 위해서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지 방향성이 잡혀졌을까요? 사례자와 같이 사례자의 사례에서 살펴볼 때 각종 성인병에 따른 약 복용 등등으로 인해서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식도의 하부에 자리 잡은 관략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비책은 위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비책이 아니라
관리야권 조직을 어떻게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복용하고 있는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혈액순환 관리 등등을 해결함으로써 약 복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황토길 걷기 등등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동 등을 통해서 약 복용량을 줄여나가고 상대적으로 관리야권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식생활도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대비해 나간다면 이런 역류성 식도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한 주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차!